지난 7월 체코의 작은 마을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두코바니 지역에 건설될 2기의 원전 건설에 한국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K tomu dodám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수도 프라하에서 동남쪽으로 약 1,700km 떨어진 이 마을에 지어질 원전의 사업 규모는 24조 원 규모. 원전 강국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얻은 결과였다. 대한민국 K원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 체코의 두코바니, 바로 한국의 원전이 자리 잡을 곳이다. 체코의 원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체코의 첫 원전을 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지역에는 이미 4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프라하의 남쪽 테물린 지역의 2기의 원전까지 더하면 체코는 총 6기의 원전을 거의 4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와 공원이 어울리는 풍경. 1982년 체르노빌 사고와 그 이후 탈원전 분위기로 원자력 에너지에 회의적인 때도 있었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전력의 40%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원전 발전 비중으로 보자면 30%를 조금 넘는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2016년 추가적 원전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체코의 가장 큰 문제는 석탄이에요, 사실은. 석탄이 발전량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그러니까 체코도 EU 회원국이잖아요. 석탄 비중이 너무 크니까는 신재생으로 50%를 다 넘겨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2036년 원전이 들어와야지만이 그걸 맞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체코의 전력수를 봤을 적에 2036년에 만약에 원전이 못 들어오게 된다면 다른 대체 전원을 찾아야 돼요. 대체 전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렇지 못해가지고 대체 전원을 못 찾는다면 전기를 수입해야 되거든요. 탄소 중립 계획을 맞추기 위해 총 예상 사업비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력 원자력전 한수원이 이 입찰 경쟁에 나섰다. 경쟁자는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회사 중 하나인 프랑스의 EDF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였다. 그리고 입찰 결과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저희가 체코에서 건설할 두코바니 5, 6호기 원전 2기에 대해서 단독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내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결혼식까지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얻게 된 것일까? 대한민국 원전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전 개발에 대한 꿈이 시작된 것은 1956년.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전국토가 아무것도 없던 폐허였던 시기였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거는 1956년, 7년 이때 60년 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미국의 시슬러 박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우리나라가 무연탄이 조금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이렇게 무연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너지 빈국이지요. 근데 경제 발전을 하려면 에너지는 필수거든요. 정말 전기가 필수입니다. 그러게 가지고 시슬러 박사가 제안한 게 원자력은 두뇌에서 캐는 에너지다. 한국 사람들은 두뇌가 명석하니 원자력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력 양성부터 시작합니다. 두뇌에서 캐는 에너지. 자원도
인프라도 없던 그 시절, 대한민국은 두뇌를 이용한 에너지 개발에 경제 발전에 희망을 보았던 것이다. 원전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는 바로 70년대의 오일 쇼크. 전 세계가 석유 공급난을 겪으며 에너지가 곧 안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부산광역시에 세워진 고리 1호기였다. 근데 1978년도에 제2차 석유파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석유파동 때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이제 2차 석유파동 왔을 때는 고리 1호기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의 9%를 고리 1호기 하나가 감당을 합니다. 대단한 효과를 줬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력 에너지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는 전기가 필수였고, 원전은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올해 이제 신한우 2호기까지 이제 상업운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26기의 원전이 운영이 되고 있고 26기가가 조금 넘는 용량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한 140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발전 설비 용량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원전이 거기에서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 양을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전이 한 30% 조금 넘는 아마 32% 정도 이제 공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국내 수산물 위판의 30%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각종 제철 해산물이 집결한다. 현황판을 보니 5대의 배가 조업을 마치고 들어와 있다. 갑시다. 절로 가야 돼. 배에서 내린 생선들이 종류별로 상자에 나눠 담겨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5.6kg일 정도로 수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크다. 고등어랑 전갱이 이렇게 해서 수거해가겠습니다. 고등어 장도 들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수거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사인 받거든요. 여기 성함 사인. 시료 채취 전에 먼저 수산물 시료 봉투에 각종 항목을 꼼꼼히 적어 넣는다. 수산물 품질관리원은 거의 매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저희가 그 방사능 검사랑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료량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저울로 재보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이렇게 적어 있는 이 전갱이. 지금 여기 전갱이만 들어가 있는 이 시료 공투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닷속을 헤엄쳐 다녔을 이 생선들은 바다 건강의 지표가 된다. 네, 오늘 저희가 해야 될 할당량은 다 했습니다. 고등어, 전갱이, 고등어 해서 총 5건 시료 수거했습니다. 그럼 오늘 일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또 들어가가지고 시료 옮겨 놓고 또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산 또 입력도 해야 되거든요. 네, 해야 할 일이 많으시네요. 네, 바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총 26기의 원전을 운용하기 때문에 수산물이 혹시나 방사능에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은 원전 주변의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신선한 상태에서 가져온 시료들의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내장과 뼈를 제거하고 순수한 살을 모아 분석하기 좋도록 잘 갈아준다. 한 시료통에 총 1kg에 맞추어 시료를 준비한 후 감마 핵종 분석기에 넣는다.
그 방사능 측정 그 용기 마리넬리 비커라는 곳에 이제 넣어서 1kg를 맞추게 됩니다. 그 1kg 맞춘 걸로 이제 감마 핵종 분석기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요오드랑 세슘이 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검사 결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K40인 자연 방사능만 검출이 되었고 세슘하고 요오드는 검출이 되지 않아서 적합입니다. 수산물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원전이 전력 공급 외에 폐기물의 관리와 안전한 운용까지 전부를 포함해 발전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차근차근 원전 역량을 키워온 한국은 이제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위치를 전환해 공격적으로 국제 원전 시장에 도전하게 되었다. (2016년) 체코가 새로운 원전 계획을 세우고 22년 입찰을 개시하자 한수원은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 공급사들이 참여하는 입찰이다 보니까 입찰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발주사의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그런 요건들을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해야 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직전에는 원전 예정지 주요 인사들이 원전을 적기에 주어진 예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한수원을 공급사로 선정해달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저희가 좀 인지도에서 약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고요. 다양한 수주 활동을 벌여왔었습니다. 한수원은 설계에 한전기술 시공에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그리고 한전연료와 한전 KPS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했다. 처음 한수원에서 제안한 원전의 모델은 APR 1400. 숫자 1400은 1400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한 대의 원자로에 2대의 증기발생기가 있으며 각각 증기발생기에 2대의 냉각제 펌프, 총 4대의 냉각제 펌프가 있는 우수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급하게 APR 1400에서 APR 1000으로 용량을 줄여 공급 제한을 다시 한 것이다. 숫자 1000은 설비 용량이 1000메가와트급이라는 뜻이다. 왜 오히려 용량을 줄였을까? 그것은 체코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었다. 원전은 과열된 에너지를 해수를 이용해 냉각하기 때문에 주로 바닷가에 짓게 되는데 체코는 내륙 국가라 바닷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원전들은 바닷가에 짓습니다. 100이라는 에너지를 내게 되면은 대략 한 65에서 67 정도는 이거는 다시 이걸 버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적에 버린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증기를 갖다가 냉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쓸 적에 해수를 쓰는 것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유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내륙에다 만약 짓게 되면 강물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을 갖다 큰 사이즈를 짓기가 조금 어렵죠. 대신에 거기 뭘 쓰게 되냐면은 이른바 냉각 태백을 세웁니다. 냉각 태백을 세우게 되면은 공기를 써서 냉각이 가능합니다. APR 1000은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핵연료의 숫자를 줄여 한국보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체코의 맞춤형 원전이었던 것이다. 저희 APR 1000은 유럽 사업자 요건에 따라서 그 최단시간에 그리고 가장 낮은 비부합률을 가지고 유럽 사업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원전의 체코 내 인허가성, 건설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코 원전 입찰의 변수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갑자기 한수원하고 EDF한테 2달 반 주고 이제 우리 본래는 한 기 지을 거에 대한 입찰서를 내라고 했는데 2기 지을 거 내라고 해서 그때 난리였죠. 시간 얼마 안 주면서 막 그렇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죠, 수출처에서. 수장에서 어쨌든 대처를 빠르게 했네요.
그쵸, 뭐 다 생각은 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원전을 보통은 2기를 한 번에 짓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속 한 기만 얘기는 했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래서 이상하게, 왜냐면은 뭐 공용 설비라고 해서 이제 2호기가 같이 쓰는 설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를 같이 짓는 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비용 아낄 수, 공용 설비를 한 번만 지으면 되니까는 뭐 비용 아낄 수 있는 게 있어서. 근데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온 거죠. 설계도 설계였지만 체코가 더 한국을 평가한 것은 시공 능력이었다. 온타임, 온버짓. 2036년까지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한국의 원전 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에서 입증했던 것이다. 놀라운 건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번에 사막에다가 이제 원전을 짓는 걸 갖다가 완공했어요. 거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UAE가 요구하는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사막에다가 지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막에 지은 원전을 지어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유럽에 진출해서 이번에는 내륙에다 짓습니다. 우리나라 쭉 바다에만 지었거든요. UAE도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륙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술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것이죠. 어떠한 컨디션,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 우리는 원전을 갖다가 짓고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3년부터 바라카 원전을 새로운 지폐의 도안으로까지 이용할 만큼 만족을 표현했다. 체코의 트레비치 마을. 아이스하키는 체코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다. Dobrý den, mé jméno je Daniel Šlapák, jsem manažer Horácké Slavie Třebíč, týmu, který je jeden z nejstarších v České republice. V této sezóně budeme slavit 95 let od založení klubu, tedy založení bylo v roce 1928. 한수원은 무려 2018년부터 7년간 이 트레비치 팀을 후원해왔다. 원전이 세워질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한수원의 전략이었다. Tak určitě si strašně vážíme té spolupráce s KHNP, protože víme, že bez KHNP, bez té jejich pomoci a podpory by jsme určitě tady už možná ani neměli první ligu, možná ani hokej. A určitě jako ty vztahy, já třeba jsem jako pro celosvětový nějaký vztahy, aby všichni spolu vycházeli, aby si navzájem pomáhali, takže určitě takhle ty vztahy, aby byly lepší a lepší. 한수원은 체코가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한 2016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직원과 자원봉사, 대학생 등을 체코에 보내 벽화 그리기, 소외 계층 지원, 공공체육시설 정비 등 지역 봉사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체코가 기존에 그 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입찰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자국의 원전 산업계를 조금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또 저희도 경쟁력 측면에서는 현지에 있는 국가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지화를 위해서 어떤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많이 기울였습니다. 체코의 원전 수주에는 정상 차원의 세일즈도 큰 기여를 했다. 총리, 장차관,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체코 직항로가 재개되었고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정부의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UAE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가시고
프랑스에도 정상이 왔거든요 그때. 정말 정상끼리의 뭐 경쟁이다라고 할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단순한 이제 원전이라는 이제 물건을 파는 어떤 건설을 파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격상시키는 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납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체코의 원전 수주는 24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약속했었고 그 실천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 태양광 풍력만으로 이거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이제 국가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 그 하나의 예가 이제 전 벨기에하고 스웨덴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스웨덴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원전 신규 건설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을 지금 있는 원전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지만 신규로 더 짓겠다는 이제 공약을 내건 그 정당이 당선이 됐어요. 또 하나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원전 2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 될지 말지 고민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거 정말 계속은 이제 20년 동안 우리가 더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국가에서 441개의 원자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원전은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에너지원으로 이후 계속적인 공급이 늘고 있다. 새롭게 열린 원전 시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되어줄 것이다. 경남에 있는 이 회사도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희망을 거는 중소기업 중 하나다. 2005년 원전 부품 가공업을 시작한 후 탈원전 정책으로 맞게 된 어려움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희는 CNC 장비를 활용해서 원자력 주기계에 들어가는 인넷 노즐, 아웃넷 노즐, 스팀 아웃넷 노즐, 그리고 SG 전기 발신기에 들어가는 노즐류들을 전담으로 이제 초정밀 기계 가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매출이 꾸준히 상승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장비 투자도 하고 인력도 충원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고 탈원전 정책으로 또 내리막길을 좀 걷다가 신한우리 3, 4호기가 재개되면서 물량들이 꾸준히 좀 늘어나서 그나마 지금은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의 건설에는 다양한 사업체가 참여를 한다. 건설과 관련된 기자재는 물론 원전 에너지를 운용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의 원전 생태계가 형성된 것이다. 체코 원전 수주 우선 사업자 선정 소식은 원전 생태계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인가요? 프라이머리 인너 노즐이라고 그 제품의 시편을 채취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시편을 왜 채취를 하는 건가요? 열 처리 이후에 경도 충격 시험 및 물리 시험을 통한 소재 건정성 파악을 하기 위한 링 시편 작업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소식은 원전 생태계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다. 멈춰있던 원자력이 진행되면서 이제 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로 보면 최첨단의 기술 개발과 철저한 품질 관리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한 블루오션 시장이 열린 셈이다. 여러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전기 소모가 많기 때문에 원전은 계속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해외 원전에 대한 에이스 그리고 해외 원전에 대한 신규에 들어간 부품들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수입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된 것이다. 기대감이 크죠. 왜냐하면은 아직 수주 금액이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최대 4기까지 건설한다고 하면 우리 원전 산업계도 역량 있는 원전 산업계들도 충분히 입찰에 참여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원전을 새로 건설할 계획들이 있지만 체코에 원전을 건설하게 된다면 우리 원전 산업계가 더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거는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이긴 거는 뭐 우연이었다, 운이라고 칩시다. 두 번째 이긴 거는 말이죠, 이건 실력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저력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 민족, 우리 문화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말이죠, 우리나라 케이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케이팝이 전 세계를 갖다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팝 뮤직은 사실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케이팝으로 고유화시켜가지고 거꾸로 세계를 휩쓸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K 원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이 이제 프라하의 방을 밝히고, 이어서 네덜란드 가서 암스테르담의 방을 밝히고, 스웨덴 스톡홀름의 방을 밝히고, 유럽 전역에 젊은이들이 여행을 가는 그 좋은 도시들의 밤을 밝힌다는 것을 조만간 보시게 될 겁니다.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 원전. K원전은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생각과 기술, 전략의 혁신위에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